신도림 보라매 듀플렉스 총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인근고등학교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20개 정도의 학교를 선별해 보았는데요.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20개 학교의 구성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자율학교, 과학중점, 거점학교, 남고여고, 남녀공학 순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를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과정 속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추후에 온라인 설문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 설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보다 충실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학교입니다. 구연고, 대연고, 동성고, 장흥고, 이하여고 순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율학교 어떠세요? 되게 어색하고 낯선 단어인가요? 그런데 자공고, 자사고 이렇게 들으시면 매우 익숙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율학교는 자공과 자사고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제목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자공고와 자사고의 역량이 매우 뛰어난 것도 알고 있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홍보와 여러 가지 실적들을 가지고 지원을 고민하게 되는 학교군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공고부터 보겠습니다. 자공고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줄임말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설립되어 있고요. 지역교육청한테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학비는 일반 공립과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사립에 비해 매우 평균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자공고라고 해서 모두 다 자사고처럼 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거나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고와 자공고의 실력 수준이 거의 나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자사고의 경우에는 일반고 교육과정과 큰 차이는 없지만 특성상 입시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많이 빼서 고3 때는 수능 대비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 해두거나 학교에서 제시한 분량을 따라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 학교 진학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연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연고는 자율고등학교인데요. 자공고죠. 남녀공학이고요. 잘 안 보이실까 봐 크게 확대를 해봤는데요. 1학년과 2학년, 3학년 학생 수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학생들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인구 절벽 구간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수였기 때문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2학년 대비는 좀 줄었고요. 학급반은 9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228명이고요. 현재 아이들이 전교 인원수가 200명대 수준이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명군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적은 수의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 굽을 보시면 좀 특이사항이 있죠. 2학년과 3학년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보면 여학생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고1 학생들인 경우에는 남학생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연고에서 관련된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고1 교과목별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출판사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살펴보시고요. 어떤 교재를 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과목수 안에는 단위수가 적혀져 있어요. 4, 4, 4, 4, 4, 3, 1, 1, 1, 1,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는 가이기도 하지만요.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서 이수 단위만큼 곱해서 보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비중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끝단에 있는 수행 부분을 좀 더해서 볼까요? 국어는 30%, 영어는 30%, 협도 30%,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40%, 통합과학도 40%,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지필 형태의 테스트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점수로만 학점이나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를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 학교인 경우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경우가 40%로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필평가 부분도 있지만 수행평가 부분도 좀 많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란에 보면 국어 시간에 독서 시간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독서 이력 관리랑 연계되어 있는 형태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를 했는데요. 구형고는 자공고죠. 그래서 자율학교 카테고리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상태이고요. 양쪽 옆에는 교과교실제나 수준별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한쪽은 동그라미, 한쪽은 X로 되어 있어요. 구형고인 경우에는 교과목별로 아이들이 이동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과 교실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동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내부에서 상중하로 나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학교 정보 팁을 조금 더 살펴보면 21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의대, 한의대, 약대 등의 진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은 거죠.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1등급은 철벽 콘크리트다 해서 뚫을 수 없는 벽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에 가서든 다 1등급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만약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한 4% 정도 해당되는 학생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아이들 사이에서 어, 현격하게 등수나 점수 차이를 벌려놓으면서 1등급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신 시험이 100% 수능 대비형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고 내에서는 이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난이도를 좀 가늠해 보고 있는 편이고요. 학기별로는 교과 선생님이 변경이 조금 있는 편이래요. 그래서 탐구 과목의 기출 경향이 좀 변화가 많고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의 통합사회는 기본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1학년 교과인데요.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으로 심화학습이 진행되면서 그것과 연결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학 난이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최상위 기초 준비는 늘 항상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유형사 한 건 정도는 좀 힘들고요. 수능 기출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교재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서 쌩과 같은 교재 기본적으로 쓰고요.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블랙라벨까지도 최근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는 조금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단어의 영영풀이나 유사 어휘, 주요 문법 중심의 암기 학습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문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내용에 관련된 이해를 정말 많이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요약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명사형 단어를 가지고 형용사형 형태의 어원 변화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대형고는 자공고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남녀공학이고요. 학년별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년별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었는데 대형고는 유지를 하고 있는 추세이네요. 그리고 242명 정도가 1학년 학생 수이고 구형고와 마찬가지로 9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형고와 다르게 남녀 성비 비율을 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반적으로 남학생 비율이 전통적으로 많은 학교군에 속합니다. 대형고의 이제 수행평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에 우측에 있는 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행 선운술과 수행 그 외의 영역을 더하면 50%, 영어도 마찬가지로 50%, 통합사의 경우에도 50%, 이렇게 50%인 학교인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필평가를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수행평가를 잘 챙기지 않는다면 점수나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없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국어와 영어와 통합사회는 1학년 때 좀 더 수행평가를 잘 챙기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동그라미 3개가 다 나온 학교예요. 자공고이니까 해당되는 가운데 동그라미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교과교실제로 가니까 수업마다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중하 정도의 수준을 나누어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형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인근 학교 중에서 정규 인원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등급 관리 측면에서도 자공고이긴 하지만 충실히 열심히만 하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남녀 학생의 대학이나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4년제예요. 4년제하고 전문대 진학률에는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공부 좀 하겠다 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는 거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하는 게 성이 안 차면 재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고요. 고1 평균 한번 보실게요.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적시를 해두었는데요. 국어 73점, 수학 49점, 영어 57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등급에서 3등급이 이제 등급 컷으로 보면 3등급까지가 해당되는 학교군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국어 86점, 수학 66점, 영어 75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국수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국어에 있어서는 편차가 좀 크진 않은 편이긴 하죠. 근데 수학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양분화되어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학의 3등급 컷으로 보면 66점으로서 수학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되는 학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도 75점 수준이 3등급 컷이어서요. 보통 일반적인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자강고를 비롯해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모든 학교들이 1등급과 2등급은 절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학교마다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점수대가 있는데 3등급까지면 학교에서 많이 바라보고 학교 수업을 좀 충실히 듣는 학생군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군으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입결한 보실게요. 굉장히 놀랍죠? 서울대 1명, 의치에 9명, 카이스트, 지스트 이렇게 해서 이과형 아이들과 문과형 아이들이 많이 되고 진학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상세히 좀 들여보면 이과 아이들인 경우에는 문과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시로 입학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능을 대비한 학습을 조금 많이 시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해 보실 수 있고요. 올해에도 경찰대, 회사 육사, 공사 등의 3사에 관련된 특수대 1차 합격 진학률을 공시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적극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대비 이미지도 신경을 쓰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수대나 아니면 좀 더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고입니다. 이 학교는 남학교예요. 보시면 자율 고등학교이긴 한데 자사고예요. 사립형인 거죠. 그래서 1학년 수를 보실게요. 3학년, 2학년에 비해서 형격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 187명으로 해서 2,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정규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등급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1학년, 2학년, 3학년에 전입 전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요. 놀랍죠, 1학년이요. 왜냐하면 전입도 많았지만 전출도 많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유형 학교인 경우에 이렇게 전입과 전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데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전출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1, 2학년 때에도 전과 비슷한 형태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되 우리 아이가 자유형 학교에 적합한 아이인지 조금 고민해보고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하다가 2학년 때 전학을 가는 경우도 많지만 2학년 때 전학을 하려고 하면 선택 과목이 학교마다 다 달라서 중복 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아예 안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진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고인 경우에 수행평가를 좀 보시면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한국사가 다른 학교는 1학년 때 진행이 되거든요. 공통 과목인데.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고2 때 진행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고는
가톨릭 산하재단이어서 총장님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위치가 해화동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남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에서도 지원서를 제출을 하고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기숙사에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말에 이제 외출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평일에 얘기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기숙사 관리가 엄격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기숙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기숙사 생활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좋냐면 2학년 때부터 통학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숙사 생활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해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기숙사 생활에는 이제 사감 선생님도 계시고 교과목별로 Q&A를 담당해 주신 선생님도 계신 걸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 환경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5%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 대입 진학률이 그 전년에 비해서 다소 좀 저조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하지만 저조했다는 표현이지 대학 진학률 자체가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이상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1 평균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는 71점, 수학 59점, 영어 63점이에요. 3등 컷을 보면 83점, 71점, 79점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의 수준은 일반 자사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높거나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사이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국어, 영어는 만점자가 1등급을 초과해서, 즉 100명 중에 4%의 인원이 넘어서 이런 경우에는 1등급이 아니라 공동 2등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2등급선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학 만점자는 상대적으로 1%가량으로 항상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조금 더 힘줘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 학교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을 조금 더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이사항으로는 1학년 때 중국어와 일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학년 때는 제2 외국어를 선택해서 공부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특이사항이에요. 다음은 장고입니다. 자사고이고요. 남학교입니다. 전교 인원수를 보면 175명이에요. 2학년, 3학년에 비해서 성격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학급 수도 많이 줄어있습니다. 6학급이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되었어요. 그 때문인지 1학년들은 전입 전출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굉장히 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학업 중단도 평균적으로 1명 정도 유지되던 것이 2학년 때부터 이제 3명 정도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스쿨링을 하거나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학교를 가는 형태를 택하는 경우인데요.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남학생들인 경우에는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학습을 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이기도 했어요. 원래 장호가 전체적으로 면학 분위기라서 1학년부터 입학 전에 학교에서 이제 프리스쿨 과정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비는 비싼데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아이는 집에서 그런 학습을 하고 있으니 아, 이건 아니지 않나 해서 전출하신 경우도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전입하는 학생들도 많았다는 점,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면 마찬가지로 수행평가는 라인을 볼 건데요. 선행술 형태의 수행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듣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기에 관련된 부분들로 채워진 퍼센테이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3, 40%를 유지하고 있고요. 음, 지점 운영 여부를 좀 살펴보면 자사고이고요. 수준별 수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굉장히 예쁜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이제 반들이 있는데요. 그 반들이 다 바로 수준별 수업을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수준별 수업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건 같지는 않아요. 그 해당되는 거에 좀 더 심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 기반 학습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상담도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정보 팁을 좀 보겠습니다. 4년제 대학 진학률 51%,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영등포 내 학교 중에 이제 평균을 갖고 있으면 그 평균보다는 12.7%나 높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대학 진학률이 좋아서 남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많이 워너비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고1 때는 야간 자율수를 필수로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야간 자율술이 힘든 이유를 제출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나누면 이 부분이 좀 가능하고요. 2학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약간 교우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참여도가 이제 학년에 올라가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을 경우에 학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면 기숙사 생활도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1 평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66점, 수학 64점, 영어 63점 정도 되고요. 3등급 값은 79점 수준으로 다 동일하게 매핑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봤을 때는 학교 시험이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부교재가 굉장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정성을 많이 들여서 워크북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두세 개의 부교재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문제 수도 좀 많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이것들을 잘 소화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속할 수 있죠.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원래고사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주요 과목에 한해서 시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험은 그냥 초기 테스트 버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는지 척도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험인데요. 실제 시험보다 원래고사가 조금 더 쉽게 제출되는 경향이 있고, 간혹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고사에 있었던 범위나 출제됐던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원격 수업인 경우도 직접 영상 녹화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고 학교 정보를 많이 그쪽에 담아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하여고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자사고 학교 중에 유일한 여자 학교이고요. 명문 중에 명문이죠. 자, 학교 인원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1, 2, 3학년 숫자를 비교했을 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 1학년 숫자가 형특히 높은 편입니다. 인기 학교라는 얘기죠. 그리고 학급수도 보면 12학급으로 다른 학교는 8개 내지 9개 학교의 학급수인 반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전입전출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에 코로나 여파를 이하여고도 많이 겪었던 듯 합니다. 2, 3학년 같은 경우는 전입전출의 형태로 보면 전혀 없거나 동률로 진행이 되었던 반면에 1학년은 전출이 굉장히 많았죠. 예민한 여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환경도 좋았지만 그 부분이 익숙치 않거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굉장히 힘듦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여고의 수행평가 기준을 좀 살펴볼게요. 오른쪽 표의 우측을 좀 살펴보시면 수행 선음술 파트와 그의 영역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형태를 좀 보시게 될 거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20%대로 수행평가 비율이 지필평가보다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보지 않으면 원하는 점수나 등급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정 운영 여부를 보면 자사고이기 때문에 자율학교 부분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요. 교과 교실제로 해서 이제 수업마다 교과목 수업을 받으러 이동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보를 좀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인기 학교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 다른 자사고들은 미달이 되거나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 반면에 이하여고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뜨겁게 지원하는 편입니다. 학년별로 12학급인 것도 있지만 정규 인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학급당 인원수가 일반 여고보다 조금 많은 편이고요. 동성고가 이제 해화동에 있듯이 이하여고도 조금 먼 데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역 인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지만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평일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외출이 가능하고 주말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진학률 43.9%인데요.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좀 재수도 다시 생각해보고 도전해보는 비율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여학생들이 대부분은 재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인데 이 학교는 좀 특징적으로 재수 비율이 있는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고1 평균과 3등급 컷을 보시면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요. 국어와 영어를 보면 평균과 3등급 컷의 그 점수 차가 많지 않은데요.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언어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조금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사고이지만 이하 여고가 수학 출제되는 출제 난이도가 그렇게 형격히 너무, 와, 너무 어려워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수학이 47점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크게 수학 실력이 이분화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해서 굉장히 잘하는 학생군과 그렇지 못한 학생군은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수학에 관련된 부분 조금 다져놓는다면 성적 반등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과학 중점 학교예요. 숭이여고, 신도림고, 여의도고, 영등포고 이렇게 해서 4개 학교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과학 중점 학교는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립과 사립을 다 합해서 총 24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를 중심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과학중점학교는 일반 고에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학년당 최대 4개 학급까지 과학중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였고요. 한 학년에 190에서 191 이수 단위를 이수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45%가 수학과 과학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체라고 불리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50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스팀이라고 하는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실험 과제를 해본다던가 관련된 연구를 한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특수목적어라고 하는 영재거나 과거에서 진행하는 형태에서 하는 것들을 일부 차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1학년은 일반고와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큰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창체활동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을 한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과학 중점 과정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2학년 아이들은 수원, 수투는 필수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기하, 벡터, 또 진로 선택 과목인 여러 가지 형태의 심화 수학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학생들인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을 한두 개 정도 더 경험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선택 과목에 미적분 기하 벡터 시리즈, 이제 기하라고 불리는 파트죠. 그런 것들을 조금 당연하게 필수로 이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요. 과탐하면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떠올리실 수 있겠는데 과탐에는 원 시리즈와 투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의 이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원 시리즈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이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과학 중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원 시리즈를 3개에서 4개 정도를 이수를 하거나 혹은 고3 때 이제 투 시리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체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다가 보면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 수나 깊이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과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것들을 위해서 생활기록부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이 부분에 사전적으로 공부하거나 체력이나 멘탈이 받쳐지지 않는다면 과학 중점 학교에서의 커리큘럼에서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숭이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학교인데 과학 중점 학교이고요. 인원수를 보면 2학년과 3학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좀 줄었어요. 그렇지만 242명으로 일반적으로 여고 중에서는 인원수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전입 전출 상태를 보면 학교의 학생들이 전입이 훨씬 더 작년에 많았어요. 이 학교에서는 조금 면학 분위기도 괜찮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욕구도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더욱 노력하셨던 부분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숭이여고의 오른쪽에 수행평가 비중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30%에서 40% 수준의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학교 정보를 좀 보면 1학년 때 2반까지가 과학 중점반이고 나머지가 일반반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2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과와 인문계열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측정반을 포함해서 일반에서 4반까지는 과중과 이공계열이 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이 인문계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고1 때부터 수능 기출 유형 문제 풀이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고3들이 보는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관련된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기본 유형서와 함께 꼭 세트로 공부를 해주면 좋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유인물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학생들의 좀 특징은 그래도 공부 좀 한다, 나 성실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달성할 힘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여고 가중반을 갔던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과를 아예 중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아이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고 가중반 부심이 있는데요. 이 부심 안에서도 조금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이과 아이들끼리 선택되는 과목에서 선택 전체 모수에서 등급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중만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당되는 인원수 내에서 등급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렵 건 아니에요. 일반 이 아이들이 이제 특수목적고처럼 시험을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과중을 가고 싶다 했을 때 후기고 전형에서 과중을 선택해서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과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공계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등급을 냈을 때 그 부분이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고 가중반 부심으로 시작했지만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험을 수차례 겪으면서 나 3등급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 학교는 수능이 중심에 대비되는 학교이니 정시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뒷단에 정시를 생각한다고 해서 내신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관련된 거에 정시를 한다고 했을 때 수능 공부를 하는 거에 별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정시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신도림고입니다. 과학 중점 학교이고요. 학년 전체 인원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 2, 3학년을 보면 학년별로는 큰 인원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전교 인원수가 1학년에 180명이고 학급수가 8명인 걸로 봤을 때는 다른 학교보다 전교 인원수가 적은 편이죠. 그래서 그러고 내어 있는 학교 중에서는 내신을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운 학교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년별로 남녀 학생 성비를 보면 남녀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게 특징이었는데 올해 고1 학생인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 비중이 커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신도림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원수형 수행평가는 전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20%대를 유지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지필평가가 8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죠. 학교 정보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로군의 학교 중에 전교 인원수가 적어서 내신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이 되면 문이과를 좀 나누기도 하고 제2 외국어도 나누기도 하고 수학의 선택 과목도 나뉘어서 엄청 인원수가 잘게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원이 등급을 산정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가중학교로서 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한 생활기록부상의 특이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잘 챙기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고1 평균 컷을 좀 볼게요. 그래서 국어 72.8, 수학 52.4, 영어 68.3점 정도 되고요. 3등급 컷을 보면 87점, 72점, 85점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점수대를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56.4,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신도림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출제 난이도가 춤을 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을 굉장히 쉽게 냈다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말썽이 되거나 거론이 되면 기말 때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평균 점수가 50점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70점대 가까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난이도에 맞추거나 중간고사 때가 이렇으니까 기말고사 때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일관되게 공부를 하시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부터 어려운 난도 있는
학습의 범위까지 전부 다 깊게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의도고입니다. 남학교이고요. 학년별 구성을 좀 살펴볼게요. 3학년, 2학년에 비해서는 학생 수가 좀 줄었고요. 하지만 학급 수가 10개 학급 정도 되고 전교 인원수가 23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로 봤을 때는 내신 등급 관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전입 전출인 경우에도 다른 학교는 굉장히 전출이 많았는데 오히려 작년에 전입이 18명, 전출이 9명. 물론 학업 중단 4명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입이 훨씬 더 많은 학교입니다. 옆에 수행평가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30%에서 40%, 20%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20%입니다. 이 학교도 지필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수업도 이동을 하면서 하는 이동제 수업이고요. 학교 정보를 보시면 남자 학교이거든요. 하지만 남학생 분위기는 어떠세요? 굉장히 떠들거나 막 집중을 잘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 남학교 일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조금 더 면학 분위기가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관련 특수학급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같은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직업에 관련된 군을 겪어볼 수 있는 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8%, 서울 평균보다는 좀 낮은 비중이긴 하지만 재수 비중도 좀 있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1 평균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가 74점, 71점, 66점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3등급 컷을 보면 88점, 86점, 84점으로 평균에서부터 차이가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시험의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 반별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배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영수 모두 만점이 1등급 컷인 4%를 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점이 높은 문항인 경우에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까지 밀릴 수 있어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학교예요. 예를 들어 이제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보면 한 문제당 이제 중학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2.5점, 뭐 3.4점, 6점짜리 서술형, 10점짜리 서술형에서 밑에 이제 세분화돼서 한 5개의 유형의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의도고는 그렇게 굉장히 자잘하게 구분이 돼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진 않지만 문제 배점이 큰 점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여요. 영등포고등학교입니다. 남학교이고요. 전교 인원수를 보면 2학년, 3학년에 비해서 좀 줄었긴 했고요. 170명 정도 됩니다. 신도림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신 관리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행 평가 기준을 좀 살펴보시면 20%, 30%, 30%, 30%이 정도 되어 있어서 2, 30% 정도 있고 평균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학교를 보면 이제 반은 이동해서 하는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교 인원 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 됐을 때 굉장히 이분화된 분위기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남학생이다 보니 시험 기간이 시험 기간이 아닌 축제 분위기로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교 인원수랑 학교 면학 분위기 때문에 시험 기간마다 멘탈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학교이다. 하지만 이 학교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성실함을 가진 남학생이면 성적 반등이 굉장히 용이한 학교거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유인물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시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중반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과 과목의 학습 프로그램 수준이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과학 중점고이긴 했지만 2020년도까지는 체육 거점 학교 활동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점 학교는 이 다음에 이제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수요일에 의해서 개설이 되고 주말 과정에 이제 해당되는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과서 및 학교 유인물 학습하고 유형 문제집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지만 찍찍 풀거나 아니 채점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죠. 하지만 이 학교인 경우에는 교과서 구석구석 학교 유형물도 어,
열심히 좀 봐서 학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쯤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는지 이런 학습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중반이기 때문에 이제 과탐이나 수학의 일부 과정에 있어서도 수능 기출형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과 학생들이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보시는 게 유의점이 되실 수 있겠어요. 거점 학교입니다. 경인고, 수도여고, 영신고 이렇게 세 개 학교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점 학교는 중점 학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하는 건 똑같은데요. 예술, 체육, 과학, 중점 운영 학급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 운영을 이제 그거에 맞춰서 평상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 교과 시간에 일부 일거나 방과 후 혹은 토요일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서 수요 학생에 따라서 학교의 구분 없이 인근 지역 내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학생들로 구성된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거점 학교와 중점 학교의 좀 차이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수 단위도 차이가 나고요. 개설 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목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부 공통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점 학교를 찾아서 신청해 볼까 하면 거점 학교 신청해서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경인고입니다. 저도 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연기 거점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을 이렇게 커리큘럼화해서 제공하는 학교이고요. 다른 형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고적 성격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일반고에서 보여주는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년별 학급수와 학생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2학년, 3학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조금 줄기는 했어요. 하지만 1학년 전체 학생 수를 살펴보면 333명.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학급수도 13학급이나 돼요. 여태까지 봤던 학교의 학급수 중에서는 제일 많은 편이죠. 이 때문에 한 2, 3년 전쯤에는 경인고등학교를 그렇게 많이들 지원을 하셨었어요. 이 부분에 유리함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했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추첨제인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경인고등학교가 많이 달성이 되지 않으니까 1년이 지나니까 또 다른 학교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인기 학교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경인고등학교가 그런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항상 남학생 비율이 좀 높았던 학교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수행 분포는 보면 선호질 파트는 전혀 없어요. 근데 수행 비율을 보면 20%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30%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 이 학교인 경우에도 지필 테스트가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겠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객관식 100점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단답형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선호수인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두 문장 이상 쓰시오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닌 단합형을 반영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전반적인 과목상에서 그런 특징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기별로도 객관식을 했다가 선원술로 바뀌었다가 혹은 100점, 객관식이 전부 100점인 경우로 출제를 했다가 아닌 경우 이렇게 바뀌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학교별로 출제하는 패턴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자율학교는 아니에요. 거점학교라고 말씀드렸죠. 네, 수업 이동해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수준별 수업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학교 정보 잠깐 보실게요. 정규 인원수가 많고요. 인기가 좀 있었던 이유가 시험 난이도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인간 학교보다는 좀 쉽게 출제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상향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좀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 수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진학률은요, 여학생이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보면 35%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는 게 조금 어려운 학교입니다. 학교가 모수가 크고 상대적으로 시험이 쉽고 본인이 성실하면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여학생이 더 높았을 거로 판단은 되는데요. 어, 교과 과정에 해당되는 이제 전형을 수시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거 외적으로 수능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점수를 맞아줘야 돼 하는 대학에서 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목도 개수가 정해져 있고 해당되는 과목별로 몇 등급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형태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거나 희망하는 학교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능 최저 기준이 반영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더 충족해서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학교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거의 없어지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나한테 유리한 학교인가?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1 평균 컷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가 65, 85, 71점. 3등급 컷이 70점대인데 영어만 87점이에요. 이것을 좀 살펴보시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평균에서 3등급 컷에서의 그 노력 여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반증하는 형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여자고등학교예요. 가 거점 학교입니다. 일반고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정교 인원수를 학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년 학년에 비해서는 정교 인원수가 줄었고요. 학급수는 10학급 정도 됩니다. 전입 전출이나 학업 중단에 관련된 패턴을 보면 그래도 다른 일반 고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는 전입 전출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안정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행평가 기준 좀 살펴볼게요. 옆에를 보면 통합과학 4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2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는 거는 좀 적을지라도 과제를 탐구하거나 탐색하거나 하는 형태의 수행평가를 많이 출제하고 있는데요. 과학 거점 학교이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좀 더 많이 반영된 것을 보여주고요. 수행평가 기준이 20%대에 있다 보니 지필평가의 반영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정보를 좀 볼게요. 학생들의 성적대가 이제 여자 고등학교인데 상위권과 하위권이 특유의 두 개 그룹으로 이원화돼서 굉장히 점수가 높은 군, 굉장히 점수가 높지 않은 군으로 나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이과 선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도여고 내에서도 이과 선택생들이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느껴지고 또 고3 때 계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이때 전환을 조금 많이 하는 거죠. 위에 이제 상위권에 있는 그룹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는 반면에 이제 4등급에서 그 밑에 등급으로 해당되는 친구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 이과 내에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등급 관리가 2학년 대비 3학년 때가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가탕 선택 과목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 모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40명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명이어도 4명 정도가 1등인데 40명이니까 거의 등급별로 1명 정도씩밖에 이제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 하락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수도여고는 2학년과 3학년 때 미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만 따로 모은 한 개 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미술반이라고 하는데 이 반에서는 미술 실기와 관련된 것들 연결해서 진학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주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신고입니다. 영신고는 미술거점학교예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미술 진학에 꾸미는 학생들은 이 학교에 가서 미술 거점에 관련된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정교 인원수를 잠깐 볼까요? 남녀공학이고요. 1, 2, 3학년 정교 인원수를 좀 살펴보면 3학년 때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1학년쯤 현재 189명으로 줄어 있어요. 그리고 학급도 8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신 관리가 좀 많이 용이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남녀 비율로 봤을 때 남학생 수준도 훨씬 더 큰 편이고요. 자, 수행평가 기준도 한번 살펴볼까요? 수행평가 기준 보면 국어 영어는 40%, 나머지 과목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선원술이 아니라 그 외 활동 영역으로 40%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국어고 영어는 좀 제출하는 게 많잖아요.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하고 작품을 분석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나 말하기,
뭐 기타 등등의 어휘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어 영어는 수행 성과를 조금 잘 챙기면 제가 원하는 등급대를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20%인데 수학의 경우에는 선원술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P 테스트급에 관련된 형태이고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 운영 형태를 보면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정보에서 봤을 때는 대학 4년대 진학률이 28%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문대와 재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 있는데 상위권은 엄청나게 극상위권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를 가도 동일한 수준의 1등급과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또 최근 들어서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규 인원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학교 면학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좀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이 좀 일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 때문에 이제 시험 기간에는 세학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학교이다. 그리고 고1 평균 것을 보겠습니다. 국수 0, 순서대로 보면 68, 55, 58점 정도 수준이고요. 음, 평균값 해당되는 게 이제 절반 정도 득점되는 수준인데 3등급 것을 보시면 80점대도 있고 70점대 전후에 걸쳐지는 점수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점수 격차를 보면 영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목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시험 출제 영역의 수준도 상향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시험 출제가 좀 쉬웠던 부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가 만점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등급 기준에 이제 4%를 추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은 엄청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실수로 만족할 만한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하는 경우가 필요한 거죠. 남고, 여고 파트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을 설명드리다 보니 남고와 여고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반고 중에 이런 중점과 거점을 운영하지 않은 성남고, 여의도여고, 영등포여고 이렇게 세 개 학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남고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인원수를 보면 굉장히 놀랍죠. 여태까지 봤던 인원수 중에 그래도 많은 인원수에 해당됩니다. 300명대가 넘고요. 학급수도 12학급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남자애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자, 전입 전출을 보면 제법 전입과 전출이 있긴 하지만 이 학교는 전입이 더 많았던 학교입니다. 어, 앞서 인근에 있었던 다른 학교에서 전출을 했다고 하면 이 학교를 그래도 일반 정도로 고려해 봤을 법한 그런 학교인 거죠. 수행평가 비중을 보시면 국어와 영어, 수학이 40%대입니다. 꽤 높죠. 그리고 한국사는 50%예요. 그래서 수행에 관련된 부분을 잘 챙기면 지필에서 성적이나 실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학교 팁을 보면 사립재단이에요. 그래서 교내 근무 경력이 긴 선생님 다수 있고요. 이 학교의 배정을 좀 살펴보면 중학교도 같은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중 출신의 아이들이 대부분 성남고로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남자 학교 치고는 연합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제법 인원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학교스럽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어머님 선호도가 좀 있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내향적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좀 어려운 거죠. 대부분의 성남 중에서부터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서로 잘 지냈던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울림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조금 적응하는데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면학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수준으로 되긴 하지만 13번까지는 좀 평이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13번 이후에는 점점 어려워서 시간인 소요가 많이 는다거나 아니면 서술형의 여러 가지 이제 하위 항목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간혹 성난고가 그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상위권 변동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능으로 따지면 어려운 4점짜리 문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상위권 등급을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균 정도의 등급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음,
지정 영어 단어장도 있고요.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교과서 시험 범위를 반영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1회분 혹은 2회분의 전 범위를 시험 범위로 해서 순 영어 단어를 조금 더 익숙하게 하거나 내용이나 유형의 빈출을 좀 익히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정 영단어장에서도 시험지 받으면 맨 앞장이 10문제가 좌르르 00으로 영작된 영어 단어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한 문제당 1점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맞아도 많이 틀려도 점수에 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 단어를 열심히 외우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애써서 영작을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힘을 좀 들이시는 게 좀 필요하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의도 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교 인원수가 180명이에요. 2학년, 3학년도 그렇게 많다 하지 않았는데 더 줄어서 8학급으로 학급이 좀 줄었고요. 이 인원수로 내신 관리를 하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전입 전출을 보면 전입이 조금 많았다고 하긴 하지만 작년에 2학년, 3학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입과 전출이 있었던 학교인 거죠. 학업 중단 사례도 좀 있어서 어, 맨 처음에 여의도역으로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것을 좀 고려를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의도역으로 일단 수행평가부터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거의 전반적으로 20%이죠.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탐식만 40%이고 나머지는 다 20%예요. 이 말인즉슨 지필고사가 80% 반영이란 뜻이죠. 그러면 시험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학교 특성을 좀 살펴볼게요. 학교 팁. 초등학교, 중학교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이나 이런 거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기본적으로 면학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 더 괜찮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과 학생들인 경우는 여기를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교 인원수가 매우 적어서 내신 관리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고요. 또 국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0.6%로 평균 여고의 진학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학이라고 불리는 파트인데 국외 대학 진학률도 좀 있는 편이고요. 학교율이 높고 또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제법 있어서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의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과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국어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좀 있을 수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음, 난이도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하실 때 기승전결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형의 연산 문제를 한두 개를 하고 중간급의 문제를 한 다음에 약간 난도가 있거나 계산이 좀 어려운 거, 그다음 서술형 단계의 고난이도를 섞은 문제 이런 형태로 나뉘어서 점수 차를 벌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의도 여고 같은 경우는 1번부터 개념 접근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접근은 했는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개념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와 수학에 관련돼서는 조금 사전적 준비가 필요한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등포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전교 인원수를 보면 134명이에요.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내신 등급 관리가 어려워서 선배들 때부터 항상 이렇게 한 문제 차이로 굉장히 울거나 웃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행평가 비중을 좀 살펴보면 30%에서 20%에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특기사항은 통합과학입니다. 50%인 거죠. 그래서 약간 실기나 그 외에 이제 보고서 같은 작업들이 좀 진행될 확률이 좀 있어요. 이걸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30%인데 선원술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이제 과대성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만 더 챙긴다면 지필평가에서 반영 비율이 70%의 가량이긴 하지만 이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이 학교는 참 여러 가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학교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반이 하나 있고요. 정교연성과 적어서 내신 관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교과서와 학교 일물을 꼼꼼히 학습하면 그래도
중상위권에서의 그 등급 유지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수가 이제 관건인 거죠. 실수를 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평균 증명률을 보면 38.3% 수준 되고, 평균을 보면 72점, 62점, 64점 이런 정도 돼요. 상등급 컷도 80점대 컷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인 경우는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꼼꼼한 면도 있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되는 점수대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평균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공학 파트예요. 구로고, 굴고, 관악고, 독산고 이렇게 4개 학교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구로고입니다. 남녀공학학교이고요. 전체 인원수로 보면 297명이에요. 그래서 구로고 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정규 인원수가 제법 있는 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경희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구로고도 이제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지원해보고 싶었던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구로고 지원자가 좀 많았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 전출을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입이 더 많아요. 전출보다. 그래서 굉장히 가고 싶었던 학교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좀 살펴보시면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26%, 24%인 것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교과목별로 수행평가를 좀 더 잘 챙기면 유리한 과목, 그렇지 않고 지필평가에 좀 집중해야 되는 과목, 이런 것들이 좀 나뉘는 학교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이고요. 정규 인원수가 많아서 지원자 수가 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 중심이나 유인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 수능형 기출 문제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도 많이 상승했고요. 출제되는 유형도 내용 중심의 이해에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거나 어법이나 어휘를 좀 살피거나 아니면 접근법에 있어서 좀 개념을 2개 이상 섞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1등급은 어딜 가나 다 잘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100점이어도 100점짜리 정말 많았나 봐요. 그래서 2등급인 과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고 내에서도 시험 출제를 하실 때마다 약간 난이도가 간혹가다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쉬웠다가 기말고사 때 확 어려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이 점점 이제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아이들도 많이 가고요. 성적대가 예전보다 조금 더 상향된 아이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출제의 어려움이 좀 존재하시는 걸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 학교는 예전에는 이제 영림중, 구로중, 영서중, 신도림중 이 4개 학교에서 많이 갔었었는데 특히나 영림중 학생들이 많이 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교정을 해서 최근에는 구로중, 영서중의 학생들이 조금 많이 배정이 되게 되었고요. 신도림 중에서 구로고로 많이 희망 지원했었긴 했지만 이런 영향 때문에 배정은 사실은 제일 적게 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프로그래밍을 좀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느 학교나 전부 다 제2 외국어를 하는데 중국어는 괜찮은데 스페인어가 되게 인상적이시죠. 이거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로고 인근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런 형태들의 상점이나 아니면 그 인구 분포도가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중국어가 이제 관련된 학습으로 많이 강화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된 교류 활동이나 이런 학내 활동들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스페인어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1고등학교입니다. 남녀공학인 학교이고요. 2, 3학년에 비해서 정규 인원수가 줄긴 했지만 1학년 정규 학생 수로 보면 220명, 학급은 9명 정도 되고요. 남녀 학생 비율을 보면 여학생 비율이 아직까지는 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련된 내용 설명 한번 드릴게요. 919 수행평가 기준을 좀 살펴보시면 30%, 40%, 20%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요.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조금 더 잘 챙겨야 되는 건지, 지필평가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학생 비율이
아주 미미하긴 한데 조금 더 많죠, 남학생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학교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꼼꼼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거죠. 그렇지만 수행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기준에 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만점에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깎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실하고 꼼꼼하게만 하면 점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조금 잘 챙기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고일 평균 보면 국어, 수학, 영어 보시면 70점대에 걸쳐진 점수대, 영어는 65.9점 정도 되고요. 근데 3등급 컷은 80점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수준을 보면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어렵거나 일반 평균 수준의 아이들이 이 시험을 봤을 때 엄청 멘붕이 오는 시험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919를 갔을 때 학교 수업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면 이 부분들이 만회가 되는데요. 실제로 959의 평균 정도의 시험 난이도이고요. 하위권도 그러다 보니 항상 기회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상위권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나 조금만 해도 중학교 때처럼 해도 난 점수가 나오잖아. 이렇게 방심을 딱 하는 순간 중위권 같은 경우는 성적 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금방 훅 내려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녀 비율이 있는데 여학생들 늘 항상 꾸준히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철드는 경우가 있는데 체력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뭔가 몰입하면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기회를 갖고 관리를 하면 엄청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가능한 수준의 문제이다 보니 포괄적으로도 공부해야 되지만 구석구석 꼼꼼하게 학습하면 내신 등급 관리에는 굉장히 유리한 학교가 되는 거죠. 관악고입니다. 남녀공학이고요. 전체 인원수를 보면 229명, 300명 입학하고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 관심 있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남학생 비율이 조금 많아요. 여학생보다. 그래서 약간 남학교의 그런 분위기도 조금 나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수행평가가 30%대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영어가 눈에 띄죠. 50%입니다. 영어 듣기나 여러 가지 기타 활동들에 있어서 절반은 이것으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 학생인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 정보 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인근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운 편이었어요. 최근 내신 출제 수준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 수능 기출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꼼꼼하게 유인물을 잘 만들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심화학습만 해도 본인의 실력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면 이 학교에서는 이제 내신 등급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고1 평균을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보면 70점대 전후로 되어 있고 3등급 컷을 보면 80점대 전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인 것은 평균하고 3등급 컷 사이의 점수대가 오밀조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인 거긴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아차하는 순간에 등급이 밀려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이 어렵고 두 문제 틀리면 3등급 되는 그런 시험지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어휘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친 거의 어휘의 뜻은 혹은 둘 중에 맞는 거 선택을 해라. 아니면 위어 반이어 이런 것들을 학습을 좀 해줘야 성적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독산고입니다. 마지막 학교예요. 독산고 남녀공학이고요. 1, 2, 3학년 학생 비율을 좀 살펴보면 1학년 수가 많이 줄었어요. 162명이어서 그렇게 많은 정규 인원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2, 3학년에 비해서 내신 등급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을 보면 여학생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꼼꼼하고 좀 더 학교 생활 착실히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있다고 보여줄 수 있겠죠. 수행평가 영역을 보면요. 국어, 뭐 영어, 수학 다 보면 앞단의 그 국어 영어는 20%대가 수행인데요. 수학은 30%, 나머지 탐구 과목이 40%예요. 실제로 탐구 과목은 수행평가를 좀 신경 써서 잘 챙기면 등급 관리가 좀 용이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언어 계열은 지필고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교 정보를 좀 볼게요. 지정 여부로 면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고 있고요. 인원수가 적어서 내신 관리가 어렵긴 하지만 학교 수업 잘 들으면 내신 관리는 양호한 편이거든요. 실제로 수학을 보면 센 교재 아시죠? 센 교재에는 A, B, C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B단계 수준으로 다소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영어는 교과서 모의고사,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고등학교 가면 교과서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범위 안에서 출제되는 건 동일한데요. 현재까지는 순서 배열, 제목, 아니 내용 이해 여부에 관련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개 학교 들어오시니까 생각이 정리가 잘 되시나요?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데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학교 선택 기준 가지고 같이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요, 학생 수, 비교과, 교과 활동, 입시 결과 등에 관련된 학교별 추가적인 객관적 지표를 탐색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정보만 장황하게 조사하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시겠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진단해 보시는 거예요. 많은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빠른 진도에도 이해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 연습이 되어 있는지, 외부 환경 요인의 유혹을 절제하고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지구력 등을 갖고 있는지 등등이요. 이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희망학교가 생기실 거예요. 지원 원서에는 1지망, 2지망, 중점 고교까지 포함해서 3개 학교를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와 그 지역구 외적으로 가고 싶은 희망 고교 이런 수순으로 1지망과 2지망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1지망과 2지망을 쓴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학 입시는 주어진 자격 요건이나 선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충족되면 선발이 돼서 입학을 하게 되지만 고교 지원 제도 자체는 100% 추천제입니다. 그래서 1지망에 해당되는 제한된 인원 내에서 추첨을 1차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인원들이 해당되는 제한 인원수에 관련돼서 2차 추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드는 의문이 있죠. 1, 2지망에 추첨해서 뽑히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제 3회 학교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보이더라고요. 마치 학교가 나이고 내가 학교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괜히 굉장히 운이 좋아서 좋은 학교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 걸맞게 노력을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 되게 좋은 학교에 갔어.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에 흠뻑 심취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요. 1, 2지망 전부 다 안 됐어.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해서 실망해서 시작 자체를 굉장히 더디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슬기롭지 못한 생활인 거죠. 앞서 20개 학교를 말씀드릴 때 학교별로 기회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탐색해서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디자인하고 최적의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집중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때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된 내용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영상 이후에 온라인 설문 하나를 드릴 거거든요. 20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도 괜찮고요. 아이의 고교 진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탄 없이 작성해 주시면 1대1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학교 선택 기준에 2번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선문을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아이들의 학습 메타인지 수준과 행동 수준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권을 무료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설문에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개 학교 분석 참 여태까지 함께 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활기차고 보람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